안녕하십니까.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. 2교시는 통계학이 무엇인가, 언제 시작되었는가, 그 역할은 무엇인가와 빅데이터는 무엇인가, 그 역할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강의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통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들이 그 기반이 통계학입니다.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. 그래서 통계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통계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statistics 이렇게 부르죠. 그래서 요게 그 앞에 state가 이 state에서 나온 말인데 국가, 민족 뭐 이런 뜻이죠. 그리고 뒤에 있는 statistics라는 말은 어떤 산술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 statistics는 그 소위 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산술, political arithmetic이라는 그 의미로 시작된 학문입니다. 그래서 시작은 뭐 대개 1797년에 영국의 백과사전 브리타니카 인사이클로피디아 여기에 이제 실리면서부터 시작됐다.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통계학은 국가 산술, 즉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자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. 인구조사. 근데 인구조사를 보면요,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한 지가 오래됐고요. 이 인구조사 센서스라는 의미의 뜻은 텍세이션, 세금을 매기다. 왜냐하면 국민에게 세금을 매겨야 하면 나라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텍세이션의 의미가 있고요. 이 인구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벌써 오래됐습니다. 이 BC 3000년경에 바빌론, 에집트, 차이나, 중국 이런 데서 이미 인구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기록으로 잘 남아있는 것은 BC 144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이렇게 그 출애굽 탈출하잖아요. 그때 그 구약 시내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전수조사,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구약의 민수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 기록이 굉장히 상세해가지고 사실은 인구조사의 가장 오래된 중요한 기록이다.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당시 인구조사 해보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12지파별로 60만 3,550명이었더라 하는 기록이 상세히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구약의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그 이후에 통계학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위를 넘어서 현대 통계학으로 발전하면서 많이 변했어요. 현대 통계학의 의미는 국가 산술의 의미를 포함해서 물론 더 넓은 의미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통계학은 사회, 자연 및 인간 생활의 온갖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이 내포된 데이터의 선택, 관찰, 분석, 추정 및 검증을 통해서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,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, 의사결정,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를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추정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학문이다.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. 물론 중간에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수학이나 뭐 수리통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만은 현대 통계학의 의미는 결국은 정보를 창출해내는 학문이다. 데이터로부터.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. 좀 오래전에 19세기 좀 사례인데요. 이거는 통계학의 재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에 아주 그 콜레라가 강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. 이때 19세기에. 그때 이 조한 스노우라고 하는 이분은 의사였어요. 그러니까 런던의 그 콜레라 발생 지역을 그림으로 표시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콜레라가 유럽을 강타했는데 이 콜레라가 왜 생기는지 어디서 많이 생기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.
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죽어갔습니다. 이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. 이때 그 스노우라는 분이 런던의 그 콜레라 발생 지역을 그림으로 막 표시를 했습니다. 이것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죠. 그래서 콜레라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그 브로드 스트리트에 우물을 조사한 결과 우물이 감염의 통로임을 찾아냈고 또 우물을 결국은 폐쇄하고 확산을 막았다. 이런 그 사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요 다음 그림이 이게 런던의 그 브로드 스트리트의 그림인데요. 여기 보면 까만 색깔들이 있는 게 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잖아요. 여기 이 까만 색깔이 콜레라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이걸 이제 이 스노우 경이 탁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지역을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에 우물이 의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우물을 조사해 보니까 그 우물이 그 감염의 통로였다는 걸 찾았어요. 이게 뭐 간단한 사례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원인을 규명을 하고 정보를 얻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만들어 준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에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물론 많이 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럼 빅데이터가 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빅데이터 하면 뭐 큰 데이터죠. 스몰 데이터가 아닌 거죠. 근데 얼마큼 크냐? 이거 뭐 딱 그 사이즈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,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.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장, 관리,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, 굉장히 많은 정도입니다.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들의 대개다. 비정형 데이터는 게 뭐냐?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나누는데요. 이 정형 데이터는 어떤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특정 형식에 맞춰 잘 구조화된 그런 데이터입니다. 그러니까 가로, 세로에 숫자들이 막 들어가 있는 데이터, 기업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죠. 그런 건 정형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그런 그 형식에 따라서 잘 관리된 데이터가 아니에요. 이거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SNS 데이터,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죠. 또 뉴스 게시물 데이터, 블로그 데이터, 태그 정보 데이터,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, 유튜브 동영상, 음악, 사진 이런 것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일단 형식이 없고 뭐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그 CCTV로 막 영상을 찍으면 그것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. 근데 오늘날에는 이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보다 훨씬 많아요. 그러니까 오늘날 발생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다. 그러면 이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큰 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라 부르고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보통 포함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말합니다.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기술 그렇게 부르죠. 근데 왜 이게 빅데이터가 이게 중요해지냐면요. 지금은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의 사활을 줍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빅데이터의 핵심 역량을 말하면서 제가 사례를 조금 더 들려고 하는데요. 이 빅데이터의 핵심 역량은 이제 뭐냐 하면 우선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역량, 그 정보기술 역량이 있어야 돼요. IT 역량이라 보통 부르죠. 그 다음에는 이 컴퓨터로 저장된 많은 빅데이터를 끄집어내서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, 이 분석 역량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IT와 통계 분석을 갖추더라도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없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이 또 필요해요.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 구현, 분석, 활용에 필요한 역량이다.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종래 학문 중에서는 그 IT 역량은 이제 컴퓨터공학과, 컴퓨터과학과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또 통계 분석 역량은 통계학과, 수학과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또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은 산업공학과, 경영학과, 뭐 보건학과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존의 학문으로서는 이 셋을 다 포괄하는 그런
그 빅데이터 기술을 갖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점점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학과를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. 이걸 보통 우리가 데이터 과학과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렇게 보통 이제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자를 데이터 과학자 이렇게 불러요.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부르는데,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문가, 또 고객의 행동이나 시장 주기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.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서 그 어떤 이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시장도 넓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과학자를 데이터 과학자 이렇게 부르고, 새로 생겨난 그런 직업이에요, 이게.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과학자가 한 5년 전부터 보통 말하기 시작했고, 미국은 한 10년 전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장 그 봉급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갖춰야 될 그 지식으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T 분야, 통계학 분야, 경영산업 분야에서 각각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너무 구체적인 거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,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좀 섭렵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 과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여러분 중에서 젊은이가 있으시면 한번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세대는 이제 소위 빅데이터 시대 또는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인공지능도 빅데이터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빅데이터가 갖는 그 영향력, 사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많이 지금 언급을 했는데,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고객 세분화를 통한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, 큰 기업들은 고객 관계 경영을 다 합니다.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. 그래서 고객 관계 경영 보통 CRM이라고 부르죠. 경영학과에서는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예를 들어서 큰 쇼핑센터, 제가 지금 서울의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, 양재동에는 코스트코라는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, 거기서는 그 고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코스트코에 등록한 고객만도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엄청나죠.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경영이 중요한데,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 얼마나 자주 오고 어떤 물건을 사고 되게 얼마치 산다 이런 분석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요. 그래가지고 계속 필요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줍니다. 그러면서 고객 만족을 시키고,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또 이 고객들에게 연락도 하고, 그래서 고객 세분화를 통한 고객 만족 경영이 빅데이터가 하는 큰 일 중에 하나예요. 물론 여기 지금 인공지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, 또 요즘 유행하는 챗 GPT 이런 데에도 빅데이터가 기여를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있는데, 인공지능의 그 중요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구글에서 개발한 얼굴 및 음성 인식 인공지능이 있고, 또 이 알파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. 바둑 프로그램, 몇 년 전에 이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.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, 이 알파고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. 근데 이것도 빅데이터 기반한, 인공지능을 이 알파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? 굉장히 많은 수만 건의 수십만 건의 그런 키보드를 분석해 가지고 알파고를 만들었어요. 또 IBM의 왓슨 자연어 소통 슈퍼컴 의료 및 요리 분야에 활용이 되고, 또 페이스북에는 얼굴 인식 기술, 이것도 딥페이스라고 부르고, 또 시리라고 하는 애플의 시리라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있고,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.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라고 하는 개인 비서 서비스, 또 바이두는 중국 기업인데, 중국 기업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
지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굉장히 또 편하게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잘 쓸래도 좀 알아야 됩니다. 다시 말해서 통계학도 좀 알고 빅데이터도 좀 알고 그러면 인공지능 쓰기가 편해요. 사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이것으로서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. 잠시 쉰 후에 3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